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역량 기반 채용 면접의 평가 요소와 평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다른 항목도 그렇지만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커리어상으로 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했었고 인사팀장을 했었고 또 퇴직한 이후에도 채용 현장에 머물면서 실제로 면접관이나 서류 전형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자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더 힘주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하시면서 평가자들은 어떤 점에 중점을 두어서 지원자들을 평가하는지를 조금 알고 나면 어때요?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성공 취업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죠. 오늘 그런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채용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직무 역량 중심의 채용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채용의 메커니즘을 기본적으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기업들은 어떤 사람들을 원할까요? 어떤 사람을 원할까요? 여러분이 기업주라면 사실은 채용 목표를 갖고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던져야 될 질문이 이겁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또 한 가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그게 목표 정해졌고 쭉 취업 준비 절차를 거치는 과정 중에서 꼭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기업가라면 채용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봐요. 역지사지의 개념인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기준이 설정된 거죠. 기준점이 하나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나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거울이라면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얼마만큼 가 있고 어느 부분에서 갭이 있는가 이거를 보면서 취업의 방향이나 전략들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갭을 유효적절하게 추적하는 것, 이게 취업 준비 과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용 메커니즘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내라면 어떤 사람을 뽑을 건가? 기업에서는요, 일 잘하는 사람을 뽑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회사하고 맞는 사람을 뽑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베스트 피플을 뽑았다면, 즉 스펙 갖고 공부 잘하고 학교 수준 높은 사람을 뽑았다면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회사에 맞는 사람, 이 직무에 맞는 사람, right people을 뽑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핏이 중요하다. 조직 적합성과 직무 적합성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조직 적합성을 언급을 하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뭘 알아야 돼? 기업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기업에 대해서, 개별 기업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산업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직무 적합성을 알기 위해서는 이 회사가 그 직무에 대해서 정해놓고 있는 직무의 조건, 요건, 직무 수행 요건들을 명확하게 따지는 게 좋은데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직무기술서를 확인해 보는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일 잘하는 사람을 뽑는다. 그래서 역량 중심의, 능력 중심의 채용이 대세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식, 기술, 태도, 요게 균형점, 잘 균형을 갖추고 있을 때 우리는 성과가 높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지식과 기술과 태도에 관련된 부분이 역량이다. 이게 역량 채용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역량 평가의 기반, 역량 기반의 채용 면접은 어떤 것들을 평가를 하느냐? 예, 전통적 면접에서는 이런 것들을 주로 봤었습니다. 자, 혼자 일하는 것과 팀으로 일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을 더 좋아합니까? 자신의 가장 큰 강점이나 약점은 무엇입니까? 5년 후에 자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어떤 점에서 본인이 채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 만에 하나 답변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답변하시겠어요? 답변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평가의 근거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혼자 일하는 것과 팀으로 일하는 것 중 어떤 걸 좋아하냐? 자, 요게 모범 답안이 있나요? 팀으로 하는 게 더 좋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분야에서 팀으로 하는 게 더 좋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인 본인의 능력치를 자신할 수 없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서는 이 사람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압박감, 스트레스, 짧은 마감 시간 등을 잘 극복하는 편입니까?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어요? 잘 극복합니다라고 얘기하지, 그럴 때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업무에 심대한 지장을 끼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할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과거의 전통적인 면접에서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사람이 진짜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의 요소들을 제대로 검증해내기가 어려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기존의 면접들의 한계였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보게 되면 이런 겁니다. 체험을 확인을 합니다. 색다른 체험의 이야기, 남들이 해보지 않은 특별한 체험을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독특한 감성적인 대답을 하게 되면 어때요? 오, 그러네. 이 지원자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능력이 있다고 자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왠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합격시켜주는 겁니다. 과거에 제가 이건 너무 올드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제가 몸담았던 20여 년 몸담았던 그 회사에 채용 면접을 갔더니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7명이 들어갔어요. 한 조에 7명이 들어갔는데 질문하는 게 이거였습니다. 박재경 씨 가족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답변을 했죠. 저는 맨날 몇 년 중에 몇 명입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질문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지나쳐서 옆 지원자한테 가더라고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 질문을 받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뭘 파악하고자 했을까요? 가족이 7명이 못 떴고 6명이 못 떴고 5명이 못 떴습니까? 거기에 어떤 특별한 변별 요소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나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불합격했나 보다. 나의 어떤 점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질문하고 답변하고 불합격 처리가 될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전화가 왔어요. 박정희 씨 축하드립니다. 합격하셨습니다. 더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그 면접관들은 저의 답변 요소 중에 무엇을 보고 합격을 시켰을까? 지금도 불가사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면접 활동을 쭉 하면서 느껴본 바로는 관상 면접이었구나, 이미지 면접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식의 면접이 됐었습니다. 감으로, 그러니까 선입견, 그 면접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판단의 틀 속에 그냥 임의적인 거죠. 말 그대로 검증된 바가 없고 경험상에 통해서 얻어진 것들, 내가 사람 채용을 많이 해봐서 알아, 딱 보면 압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오류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일상적으로 딱 보면 뭐가 있을까요? 면접관이 흔히 범할 수 있는 오류들,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초두 효과, 그 다음에 유사성 효과,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인지 부조화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관의 선입견을 자아내게 되고 불합리한 판단으로 귀결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전통적 면접에서는 이런 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악으로 깡으로, 예를 들어서 압박 면접 같은 것들이 예전에는 많이 동원이 됐었죠. 압박 면접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지원자는 얼굴이 벌개지면서 땀 뻘뻘리면서 중간에 말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직도 이런 경우가 지금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경험해봤던 면접장에서 모 면접관이 그런 식으로 압박에 들어가더라고요. 전문 지식을 묻는 거였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교수님이셨어요. 지원자가 말문이 닫힐 때까지 계속적으로 후속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난이도를 높여서. 그럼 이분이 과연 공정한 평가를 하게 될까 저는 의심을 해보게 됐는데, 자, 거기에 이제 능숙하게 방어를 해내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물론 지식 수준이 높은 경우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악으로 깡으로가 되는 경우가 높아요. 악으로 깡으로 그 압박 면접을 잘 견뎌내는 사람들이 실제로 들어오게 되면 위기 대처 능력도 좋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조직에서 거꾸로 반기를 들고 명령에 저항하고 이런 경우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과거의 전통적인 면접의 방법들이 사람들의 능력이나 역량들을 제대로 검증해내는데 유효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라고 하는 반성이 있었게 됐고요. 그래서 역량 기반의 면접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 전통 면접 방식의 문제점은 이런 겁니다. 지원자들이 사전에 모범 답안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변별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지원자들의 어떤 모범 답변 말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본연의 어떤 특성들을 캐치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전통 방식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면접의 패턴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량 기반 채용 면접의 내용들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동원되고 있는 것이 이제 BEI 면접인데,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과거에는 이 직책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미리 우리가 그 공지를 했는데, 당신은 스트레스를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그러면 이제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저는 산책을 하면서 또는 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답변을 했을 때 뭘로 평가를 할 건데요? 산책을 하면 점수가 높게 나가고 운동을 하면서 하는 것은 몸 움직여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낮은 점수를 주는 거, 이게 합리적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비질문은 이런 식으로 바꾼 겁니다. 어떤 업무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았던 경험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라고 하면, 지원자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업무량이 과다해서 스트레스를 받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겁니까? 이 사람은 어떨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구나. 그럼 우리 직무상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경험을 하기에는 이 사람의 어떤 스트레스에 대한 어떤 내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순히 스트레스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것과 스트레스에 대한 어떤 내성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내용, 결과물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역량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즉 뭐냐면 지원자의 답변 내용 중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한 요소들을 도출해내고 그게 행동이 됐던 어떤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됐던 간에 명백한 역량의 근거들을 도출을 해서 이 사람이 해당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는지를 구조적으로 판단해 내고자 하는 면접이 직무 역량 면접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그 얘기는 곧 뭐냐면 면접관의 스킬이나 높낮이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떤 선언적 프레임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도록,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야구를 한다. 투수와 타자가 있어요. 마운드에서 던지는 투수와 홈플레이트 쪽에서 공을 받는 포수와 뒤에 심판이 있죠. 그런데 이 심판의 스트라이크 존, 이 스트라이크 존이 스트라이크를 판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요게 지나치게 넓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넓게 가지고 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좁게 가지고 와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객관성이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스트라이크 존을 명확하게 미리 약속을 해놓고 거기에 얼마만큼 부합되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 역량 면접의 가장 주된 구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감으로 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입각해서 역량을 검증해 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직무 역량 면접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역량 면접의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과거의 행동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해 보는 거죠. 과거의 어떤 성과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해 보는 겁니다. 즉 과거의 성공 사례를 경험해 본 사람이 미래에 동일한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시작하는 거겠죠. 자, 우리 속담으로 뭐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과거에 경험했던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에 이 사람이 어떤 특성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프레임을 갖고 가는 겁니다. 즉 과거에 보였던 행동 패턴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물론 사람은 학습에 의해서 일정 부분 변화가 될 수는 있으나 기본적인 본성이나 이런 것들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인간적인 특성에 기반해서 판단을 하고자 하는 것이 그렇게 된 역량 면접의 전제 조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량이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죠. 자,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을 때 이 사람에 대한 평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 기준으로 이 사람은 5점 척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5점을 줄 수 있겠다. 이 사람의 행동 사례, 경험을 갖고 답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3점을 줄 수 있겠다. 아니면 이 사람은 2점밖에 못 주겠어. 1점밖에 못 주겠어.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평가 척도가 될 텐데 역량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는 질문도 중요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유유적절하게 행동 기반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답변을 했을 때 평가 척도가 얼마만큼 정교하냐, 그리고 평가 척도에 따라서 아주 정확하게 판정해 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면접관의 역량 수준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면접관의 어떤 평정의 오류를 줄이기 위한 객관화된 시나리오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조화되어 있는 것이. 자, 그래서 역량 평가 척도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보여주는 행동의 특성이 아주 일반적이고 매뉴얼화되어 있는 정형화된 부분이냐, 즉 상황에 종속되어 있는 행동 패턴이냐, 그렇지 않으면 상황을 변경시켜주는 조금 더 레벨업된 행동을 보여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평정 척도를 구분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패턴인데, 예를 들면 고객 지향 역량을 우리가 판단한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랬을 때
레벨 1은 어느 정도냐면요. 지시나 지침에 의해서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따르는 거예요. 고객이 들어올 때는 친절한 미소를 짓고 친절한 어조로 응대를 해야 된다. 이대로 하는 건 뭐예요? 지침이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수동적인 행동이에요. 자, 근데 조금 더 이제 레벨업 된 두 번째인 행동은 뭐냐면 통상적인 행동입니다. 고객이 요청하면 지체하지 않고 적절하게 처리하는 거. 그러니까 TPO에 맞게, 때와 장소의 상황에 맞게끔 적절하게 처리하는 거. 이게 통상적인 행동입니다. 즉 고객, 적객, 즉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아주 보편적인 태도, 행동. 이게 뭡니까? 이게 레벨 2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레벨 3은 뭡니까? 능동적인 행동입니다. 명확한 의도나 판단에 근거해서 가장 최상의 대안을 시행하는 행동. 이게 바로 레벨 3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내가 주어진 업무의 역량, 그러니까 그 자율적인 어떤 그 뭐라고 그러나요? 권한의 범위 내에서 고객의 문제 해결이나 만족을 위해서 새로운 방법이나 고안을 시도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능동적 행동인 겁니다. 이를테면 내가 KTX에 예를 들어서 역에서 내렸는데, 특정 역에서 내렸는데 갑작스럽게 내가 뭔가를 두고 내렸어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레벨 1에 해당되는 건 뭘까요? 역무실에 가서 문의해 보세요. 레벨 1. 레벨 2는 뭘까요? 그 역무실에까지 가서 인계를 해주는 거. 자, 레벨 3는 어떤 걸까요? 직접 역무실에 가서 정해진 기관 통신망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열차 승무원에게 연락을 취해서 혹시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 이게 뭐예요? 능동적인 행동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레벨 3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황 변경 행동으로 좀 더 나아가서 진입하는 게 뭐냐면 레벨 4에 해당되는 겁니다. 독창적인 방법을 통해서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재량권을 넘어서 상사 및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서 절차나 제도를 개선하는 겁니다. 고객들이 보니까 열차에서 물건을 놓고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야간 시간대, 취약 시간대에 고객들의 분실로 인해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럴 때 우리가 방송 시스템을 좀 바꿔보는 게 어떨까요? 방송의 멘트가 뭐 언제 도착하고 몇 번 출입구를 통해서 어떻게 나가라고만 돼 있는데, 잊으신 물건이 없도록 다시 한번 자리를 확인하시고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한 멘트를 한 단 더 집어넣으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건 뭡니까? 통상적인 절차나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역무원이 업무 매뉴얼 상으로 보게 되면 그냥 승객들의 안전이나 불편함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정도, 모니터링 정도의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한다면 몇 번 게이트에서 내리는 손님들의 좌석에 혹시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뭐 확인한다. 그리고 분실물이 발견이 되면 특정 장소로 가지고 와서 보관을 한다. 그리고 어느 열차 운행을 마치게 되면 그러한 내용들을 보고를 한다. 그래서 어떤 뭐 중앙 통제실로 그런 정보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한다. 여기 이제 레벨 4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죠. 레벨 5는 어떤 걸까요? 패러다임 전환적인 행동.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특별히 이러한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적인 정환을 완전히 시켜내는 이런 부분들이 레벨 5에 해당되겠죠. 레벨 5는 볼 것도 없어요. 이 역량 무조건 퍼펙트다. 레벨 4에 해당되는 부분이면 우수하다. 레벨 3에 해당되면 평균치보다 좀 이상이다. 아주 능동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레벨 3 정도 이상이 되게 되면 적어도 후보군으로 뽑아줄 수 있는 후보군에는 포함시킬 수 있겠다. 그 풀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행동 특성을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한 점수가 어느 정도 부여되어야 될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면접관의 감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술된 어떤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 수치화 시켜내는 방법들이죠. 어떻습니까? 객관적이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면접을 끝나고 났을 때 나는 왜 불합격했나요? 라고 했을 때 당신은 이런 질문에 이러한 답변을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들을 보고 우리가 평정 척도에 대입을 시켜보게 되면 레벨 3에 해당되는 진술을 했다. 레벨 4에 해당되는 것을 했다. 당신은 레벨 1에 해당되는 아주 기본적인 걸 했으면서 되게 뭐 크게 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우리가 평가할 때는 레벨 2였다. 이게 명확하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면접의 특성상 아주 100% 객관화되기는 어렵지만 객관적으로 이 사람의 역량을 검증해낼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마련된 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역량 면접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용한 역량평가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흔히 채용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구조적인 인터뷰 방법들.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것들이 뭐냐면 BEI라고 하는 행동 특성 면접, 행동 관찰 면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통 일선 면접 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실제 상황을 감안한 상황 기반의 면접, 상황 질문들이 이제 보통 이 구조화된 인터뷰 기법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실제로 채용 현장에서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기법들이 좀 만들어지기는 어려운데 이거는 이제 보통 보게 되면 공무원 단위라든지 아니면 특정 일정 정도의 규모가 있는 기업에서 뭐 승진자를 평가한다든지 할 때 많이들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죠. 이를테면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이제 이 중에서 일부는 그 면접 현장에 쓰이고 있죠. 뭐 그룹 디스커션 면접,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토론 면접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PT 면접,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많이 쓰일 수 있는 거고요. 인바스켓,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어떤 통에다 집어넣고 시간을 좀 길게 하면서 그 사람의 그 역량 요소들을 이렇게 평정을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승진평가에서 많이 이용되는 인바스켓 기법이고요. 롤플레잉 같은 경우도 금융권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쓰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게임 같은 경우도 뭐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팀 프로젝트, 아니면 팀 미션, 이런 것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특정 회사, 아웃도어웨어를 생산하는 그런 뭐 업체에서 산행 면접을 한다거나 이럴 때 보조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 면접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사실은 그 사람의 인성적인 요소나 어떤 직무 능력을 검증하는데 많이 쓰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테스트, 지필 평가 방법을 통해서 하는 거죠.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인성검사, 적성검사. 요새는 뭐 AI 기반의 역량평가, 이런 것들이 이 테스트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실제로 면접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것들이 BEI 면접, 그 다음에 상황 면접, 그 다음에 GD 또는 PT, 이런 것들이 같이 많이 쓰고 있다. 주된 네 가지 요소가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량 면접 종류, 경험 면접, 상황 면접, 프레젠테이션, 그룹 디스커션 면접들이 제일 많이 쓰이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역량 면접의 단계는 보통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BEI 면접을 기준으로 봤을 때 사전 이제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사전 준비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질문의 내용이 이제 먼저 사전에 그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자, 면접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특정 지원자는 그 질문을 미리 대비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그냥 유효적절하게 잘 답변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지원자는 다른 건 다 준비했는데 이 질문만 준비를 못했어. 그 질문에 복불복이 있게 되면 어떻습니까? 곤란하게 되겠죠. 그래서 특정 역량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들을 미리 시나리오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물론 워딩은 다르게. 그러나 그 질문을 통해서 평정해내고 평가해내고자 하는 역량의 요소는 담아서 이렇게 질문을 사전에 준비를 해놓는 겁니다. 이제 이게 첫 번째 시작인 거고요. 두 번째는 역할 배분. 자, 지원자가 여러 대 있고 면접관들이 여러 대 있는데 한 사람이 다 모든 역량을 다 평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역할을 배분해서 이 역량에 대해서는 이 면접관이 질문을 하고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의견을 좀 제시해 주면 좋겠다. 이 역량 요소는 이 사람이 질문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면접에 참여하고 있는 면접관별로 역할을 배분하는 것도 이 대목에서 이제 프리 인터뷰 과정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요. 어떤 질문이 가장 중요한 건가 이런 것들을 보고 그다음에 시간이 미리 전에 제공이 되는 입사 지원서를 보면서 이거를 어떤 부분, 어떤 요소들을 검증해 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진행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들이 프리 인터뷰 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실제 면접 현장에서는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어항이 있습니다. 아직도 보면. 근데 이걸 이제 프리 인터뷰 상태가 꼼꼼하게 잘 이루어지게 되게 되면 본인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역량이 높은 인재가 채용되는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인사팀의 역량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면접관이 학습되고 트레이닝 돼 있는 면접관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감으로 면접을 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가 시작되게 되게 되면 과거처럼 압박형의 면접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긴장하게 되면 본인이 갖고 있는 기본 본 실력을 충분히 발휘를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나친 압박 면접을 하게 되게 되면 악으로 깡으로 점철된 사람들이 합격할 가능성이 높더라. 그 사람이 꼭 그런 사람들이 회사에 들어와서 성과를 내느냐? 그렇지는 않더라. 그것과 그거는 꼭 일치하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반성 때문에 이제는 긴장된 그런 압박의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릴렉스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특히 또 한 가지는 요새는 이제 지원자들이 자기의 의견들을 표출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면접이 끝나고 나면 합격자 발표가 된 다음에 이 회사는 이런 식으로 아직도 구시대적인 면접 형태를 유지하고 있더라. 모 면접관은 뭐 이런 적절치 못한 질문을 하더라. 이 회사 다시는 내가 안 갈 거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개적인 성토의 자리가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고객 관리 차원에서 기업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은 많이 좀 가다듬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프닝을 되게 부드럽게 하죠. 일단 면접이 진행되는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쭉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 질문을 들어가게 되는데 면접관들이 이때 하는 것은 뭐냐면 질문을 일단 던지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 BEI 면접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었고 그 상황 중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를 직면하게 됐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그래서 결과는 어땠는가 이 스타 기법의 관점에서 후속 질문을 던지면서 거기에서 이 지원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역량평가에 관련된 행동 지표들을 계속 메모를 합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그걸 관찰하고 관찰된 결과에 드러난 역량 척도들을 기술을 하게 되겠죠. 기록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끝나고 나면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긍정적인 요소가 몇 개, 부정적인 요소가 몇 개, 레벨 척도에서는 몇 번째 척도에 해당되는 것들 이거를 쭉 판단한 다음에 마킹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예를 들어 10점 만점이라 그러면 8점 아니면 6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근거를 옆에다 적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하고 면접에 응해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이제 설명과 더불어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죠. 향후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분류 평정 조정 절차를 거쳐서 면접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의 요소는 어떤 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량, 직무상에서 요구되는 역량의 요소가 상황 종속적인 행동 패턴으로 구술이 됐느냐 그렇지 않으면 상황 변화를 시키는 그런 쪽의 질문 패턴으로 이어지게 됐느냐 즉 당연히 해야 될 얘기를 마치 특별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서 한 그 행동 패턴들이 관찰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행동 사건 면접에 대한 설명은 아까 이렇게 이루어졌었고요. 자 그러면 프레젠테이션 면접이나 그룹 디스커션 면접은 어떨 것인가? 여기서 평가 요소들은 어떤 거냐면 파악하고자 하는 평가 요소가 쭉 있습니다. 이를테면 프레젠테이션 면접 같은 경우는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가 기획력,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처음에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문제에 대한 원인을 분석을 하고 현황을 정리를 하고 문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을 모색해보고 그 대안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유효적절한가를 따져서 그 대안을 제시를 하고 마지막에 그 대안이 실행에 옮겨졌을 때 어떤 기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쭉쭉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면접관들은 그 내용을 보고 나서 얼마만큼 구조적으로 논리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즉 발표 역량을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질의응답하면서 객관적인 근거나 백데이터가 첨부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룹 디스커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보는 것은 그런 것들이죠. 이 사람이 어떤 토의를 하면서 얼마만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가. 어떤 사람은 발언을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입 꼭 다물고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 미덕은 어떻습니까? 말이 적은 사람이 미덕이 있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렇지 않죠. 주장을 얘기하고 토론이나 특히 토의에서는 자기 주장을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혹시 소외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주도성이 있기는 한데 너무 독선적이지는 않는가. 즉
자기중심적으로 이끌어가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면접을 진행하면서 혹시 토론을 진행하는데 타임키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또는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가이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평가 요소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말을 하는데 너무 장황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가, 뭐 이런 것들도 보는 거예요. 아니면 간결하게 명료하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바가 머릿속에 쏙 들어오는가,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나와 생각이 다른 어떤 반론을 제기했을 때 어떻게 억셉트를 하고 조정을 해가는가,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토론이나 토의 상태가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어떻게 이거를 우회적으로 또는 새로운 어떤 모색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토론을 이끌어가는가, 이런 것들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되는 것은 쓰이는 언어나 단어들이 조금 뭐 이 직무의 특성이나 맞는 적절한 용어가 사용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일상적인 평범한 그런 용어가 사용이 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도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평정 척도에 의해서 면접관들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룹 디스커션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평가할 때 이 토론의 과제, 토의의 과제가 제대로 달성이 됐는가도 물론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달성이 못됐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토론의 과정이 유효적절하게 생산성 있게 진행됐다라고 한다면 높은 점수를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토론이나 토의를 할 때 특히 코디네이터 역할, 이 토론이나 토의가 물 흐르듯이 잘 진행될 수 있고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간에 구심점 역할을 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이 중요한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을 유효적절하게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충분히 자료 검토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 어느 정도 설명이 도출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갈무리해 갈 것인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론이 한 30분 정도 시간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 30분 정도 중에서 기조 발언하는데 얼마, 그 다음에 문제점에 대한 분석 얼마, 그 다음에 대안을 모색하는데 얼마, 그런 것들이 됐을 때 각자 이제 감론을박하겠죠. 어떤 게 좀 더 생산적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기준으로 수렴을 시키고 나서 마지막에 이거에 대한 대안을 최종적인 결론으로 제시를 하는 것.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뭐 보통 보면 30분 정도로 본다고 하면 한 10분 정도가 되면 이제 저 중간에 면접관 관찰자들이 10분 정도 남았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그 토론의 갈무리를 해가는 게 중요하고요. 시간이 오버되지 않거나 너무 일찍 끝나서 그냥 침묵이 흐르는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한 가지는 뭐냐면, 자, 이 역량 기반의 면접이 됐든 자소서가 됐든 간에 역량이라고 하는 요소가 뭔가, 그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이제 드러나게 됩니까? 직무기술서상에 드러나게 돼 있는데, 그 직무기술서상에 드러나 있는 역량이 어떤 포인트가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좀 먼저 아셔야 역량 기반의 면접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직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기업에 관련된 핏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 분석,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 그룹 디스커션, 프레젠테이션 면접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준비하는 과정. 여러분들이 갑작스럽게 어떤 주제가 주어지게 되면 물론 사전에 과제가 주어지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거를 논리 정연하게 전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학습할 수 있고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신문을 통해서 같이 해보는 방법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공공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그룹 디스커, 특히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면접의 주제들은 대부분 그 신문에서 기사화됐던 내용들이 제시되는 것을 제일 많은 비중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통해서 학습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리고 특히 또 이렇게 스터디 활동을 통해서 하신다고 한다면 그룹 디스커션이나 프레젠테이션 면접에 대한 대비가 철저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상으로 역량 기반 채용 면접의 평가 요소와 평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강의 통해서 함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성공 취업에 도움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